시장에서는 5월에 중국에서 양회가 열릴 경우에 이게 아마 중국 경제의 방향을 정하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전망이 우세한 상태입니다. 이 행사에서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이 어떻고 그다음에 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쓸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발표가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먼저 중국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진원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아무튼 굉장히 빠르게 좀 그 안정이 된 것 같고요. 대신에 본격적인 확산은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큰 고비는 확실히 넘긴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 정확하게 뭐 지금 발표한 데이터대로 지금 매일 나오는 데이터가 확진자가 20 몇 명 정도 돼요. 예. 그럼 그 중에 10명이 넘는 수치는 해외 유입으로 해외에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집단 감염이라고 할까요? 그게 예.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러시아가 지금 또 확 늘어나면서 러시아하고 변경 지역이 흑룡강성이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서 그 상인들이 중국으로 몰려들면서 거기에 따라 또 거기 작은 도시니까 대응이 좀 실패해서 거기가 지금 간이병원 또 막 크게 짓고 이미 다 짓고 그래서 그다음 광동성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군데 위험 요소는 계속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글쎄요, 뭐 중국이 여러 나라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국경선 자체도 워낙 기니까 맞아요. 우리보다도 그 컨트롤하기가, 통제를 하기가 네, 훨씬 굉장히 좀 어렵죠.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양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무튼 5월 달에 개최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집단적으로 모아서 개최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화상으로서 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 아예 또 네. 못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일 텐데요. 교수님은 어떤 가능성에 가장 무게를 두십니까? 못하는 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양회를 안 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양회에서 보통 하는 일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을 어떻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걸 정부 보고 형식으로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에 어떤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그러니까 31개 지방성시에서 지방양회를 열어서 계획했던 것들을 중앙양회에서 승인하거든요. 그래야 그게 거기서 승인이 나야 각 부처별로 움직여요. 예를 들면 중국의 발개위 거기서 뭐 올해 예산을 얼마 집행하고 중국 이면의 정책을 어떻게 쓰고 이렇게 각 부처가 따라서 다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올해 목표 성장률을 뭐 6%로 한다면 6% 따라서 어느 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지 통화정책, 재정책 뭐 이런 것들이 다 따라서 가는데 만약에 양회를 안 열게 되면 그런 게 말이 안 되죠. 예, 결국 그렇죠. 유일하게 중국에서 제일 큰 정치 행사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근데 언제 연의 문제인데 원래는 4월 초 그때는 이번 달 말일에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예, 사무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어제부터 열려서 29일에 끝났는데 이 회의에서 이 회의가 열린다는 건 대충 언제 양회를 열겠다는 게 정해진 거거든요. 사실 예.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사실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5월 10일이라고 5월 10일이요? 예,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화상회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화상회의 지금 사무위원회가 화상회의 형태로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와서 현장에 있는데 또 일부분은 또 화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제 생각에는 5월 10일에 열릴지 아니면 중순 하순으로 갈지는 이제 결과 나와보면 알겠지만 확실한 건 중국에서 빨리 열려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빨리 열린다는 거는 일단 어제는 생활 반영으로 들어가자, 경제는 정상으로 가자 이런 신호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빨리 정책이 나와줘야 각 부처, 성시가 다 부처별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급하죠, 사실은. 그렇죠. 네. 예. 아마 정치적으로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번 크게 하는 걸로 굉장히 바랄 텐데.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되면 보여주기에도 굉장히 아무튼 좋고 그래서 그럴 텐데 현재로서는 그게 용이할지 하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자, 중국의 대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의 위안화 대출이
작년 같은 1분기에 비해서 1조 2,900억 위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그 1분기에 대출이 됐던 것이 이제 7조 1,000억 위안 정도였습니다. 이게 사상 최고치였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출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자, 이제 드디어 중국 경제가 정상 궤도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를 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대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대출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예요. 중국에서 이렇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게 하나 대출이 있을 테고요. 예. 다른 하나 채권 발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1년에 또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충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예. 채권 발행도 1월에 거의 전체 1년의 70%를 다 발행해 버렸어요. 예. 지방 정부가. 그리고 지금 대출이 있는데 대출은 은행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중소기업들 특히 거의 뭐 파산 직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2월 초에 나온 조사 자료에 의하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 흐름으로 3개월까지 버틸 수 있다라는 게 뭐 1개월 버틸 수 있다, 2개월 버틸 수 있다, 3개월 합해서 85%. 85%요? 그러니까 2월, 3월, 4월이 지나면 85%가 이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면 다 그렇죠. 예, 예. 파산이라는 거예요. 파산이. 그러니까 그만큼 엄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제공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대출을 안 해가요. 예. 대출을. 아, 그러니까 대출을요? 정부에서 대출을 하겠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대출을 확대하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상업은행이 해주냐의 문제와 세 번째는 대출을 해준 데서 그걸 해가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예, 그 예.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중소기업의 대표예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내내 그 계좌에다 법인 계좌에다가 100억 받아라 대출 형태로. 그런데 거기서 10억이 집행되면 10억 이자만 받을게. 예. 나머지는 안 받을게. 예. 근데 일단은 거기 입장에서는 집행하는 걸로 돼 있어야 그게 된 거니까 예. 그렇게 막 전화를 하나씩 다 돌려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억지로 대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 그 기업들에게 그 돈 갖고 뭐 하냐. 선정 같은 경우는 그 돈을 갖다가 집을 사요. 예, 중소기업들이. 예. 원래는 생산 활동해라고 해준 건데 집을 사는 바람에 그 돈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워낙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오히려 그렇게 지금 부작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상업은행이 대부분은 정부에서 대출 해줘라는 것과 대출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업은행들이 굉장히 지금 유동성 압력이 있어요. 예. 기존에 했던 부실 대출들이 많기 부실 대출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상업은행이 안 해줘요. 상업은행이 안 해주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LPR 금리는 내리는데 정부에서 LPR 금리 우대 대출 금리를 예. 내리는데 우리 그 기준금리 우리가 예금하는 금리를 안 내린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상업은행 입장에서는 워낙 어려운데 대출 금리를 내려라는데 저축 예금 금리를 못 내리게 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마진이 줄어들면 예, 예. 워낙 힘든데 이익이 줄어들면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또. 예. 그러니까 일정 애들은 큰 애들은 해주는데 공상은행은 큰 애들은 해주는데 대부분은 도시상업은행 농촌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대출을 뭐 얼마 해줬다 이런 건 의미가 크게 없는 것 의미가 같아요. 없고, 예. 예. 문제를 볼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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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걸로 생각해 보면 네. 아주 우량한 기업에다가는 은행에서 강제로 아무튼 대출을 떠넘기는 형태가 됐고 예. 나머지 실제 어려운 기업에는 또 예, 상업은행들이 안 해주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실효성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항상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경제 변수를 푸시하게 되면 꼭 그런 현상이 좀 나오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예. 좀 전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실 채권 부분에 네.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나온 거 보니까 1분기에 부실 채권 비율이 2.4% 정도 네.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데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뭐 이런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을 만큼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도 네.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견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교하면 높은 예. 수치는 아니에요. 예, 2.4%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예. 특히 중국 5대 국유은행들은 글로벌적으로 BIS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NPR 변화가 되게 우량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첫째 일단 높지는 않지만 그 데이터가 문제가 뭐냐면 진짜 그 데이터냐. 근데 이번에 그 간수은행에서도 문제가 터졌지만 예. 그러니까 모르는 부실이 갑자기 40몇 위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지난번에 련영선 진저은행처럼 유동성 문제가 생겼는데 예. 그래서 국유 자산관리회사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회사에다 지금 61억 위안을 긴급 유동성을 제공해서 간수은행에 도시상은행에 예. 제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장부에 없는 40몇 억 위안의 그 부실 대출이 나온 거예요. 대출이.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전반적인 조사는 아주 적어도 산동성이나 이런 데 보면 예를 들면 련영성도 그렇고 제 지인이 예를 들면 지인 중에 한 분이 이런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이 11개가 있어요. 대출해서 샀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작년부터 경제가 엄청 안 좋아졌잖아요. 2018년부터. 그러니까 그걸 이자를 갚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연체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NP 부실 대출 NPL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3개월 연체가 된 거부터 그렇죠. 계산을 해요. 그것부터 계산하죠. 근데 제가 아는 그 지인은 벌써 6개월 연체가 됐으면 원래 NPR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은행에서 집행하러 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안 했겠어요? 이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예, 사람을 예. 갖다 다 집행해 버리면 그게 바로 NPR 비율로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은행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은행의 지폐가 엄청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빼고 통계한 게 지금 2.4%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수치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모르는 이런 데이터가 얼마인지 아직 집행이 안 된 게 얼마인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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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나온 수치보다도 일단은 좀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훨씬 이제 높죠. 봐야죠. 그러면 중국인민은행 입장에서 뭐냐면 이게 이런 간수 같은 은행 도시상을 파산 사례가 많이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 그렇죠. 진저은행이 나와서 또 120억 넘는 돈을 수혜해줬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예. 또 60몇 억 해줬는데 계속 도시 상업은행이 터질 거예요. 예. 그러면 계속 그 국유자산관리공사라는 형태로 해서 돈을 계속 넣어서 결국은 유동성을 집어넣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렇죠. 무너지는 애들을 살려놓는 거죠. 음. 워낙 영향력이 크니까 예. 은행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였습니다. 그런데 연간으로는 아무튼 하반기에 빨리 회복이 돼서 연간으로는 한 3%대 성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이 있는 상태거든요. 교수님은 중국 경제 앞으로 네. 올해까지 성장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보고서가 중국 사회과학원이라든가 예, 중국계 예. 정책연구기관에서 나온 건데 스토리는 이래요. 1분기 마이너스 6.8. 예. 그다음에 2분기는 뭐 대충 뭐 회복이 돼서 3% 2분기. 예. 그다음에 4분기에 7.7% 이상 성장해서 평균이 3%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대충 계산하면 마이너스 1분기 6.8, 그럼 2분기는 0이라고 칩시다. 0. 예. 3분기가 우리가 그 3%, 4분기가 7.7% 이렇게 대충 계산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 정도가 예, 맞는 것 그러면 같아요. 2% 정도 예, 나오네요. 2% 정도가. 예. 그래서 저는 사실 2% 나가도 잘 나온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4분기 7.7% 하기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렇죠. 쉽지가 않죠. 왜냐면 작년에 이미 안 됐는데 올해 뭐 특별한 게 보복성 소비 말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7% 넘는 7.7% 8% 불가능해요. 그래서 4분기도 6%, 3분기 뭐 6%라 줍시다. 그래서 2분기 0, 마이너스 6.8니까 해도 그냥 잘해서 2%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사실은 그것조차도 굉장히 잘 준 거라고 저는 봐요. 예. 네. 그러니까 전망하는 것보다 조금 낮게 봐야 될 것 같다. 네, 네, 훨씬. 이렇게 이제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오늘 교수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